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각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처음 대면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다시 한번 1대1 토론을 제안했는데요.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손을 맞잡습니다. 네,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윤 후보가 먼저 과거 인연을 언급했지만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뵈던. 근데 이제 보기는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. 그래요? 기억이 안 난다는 이 후보 말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. 앞서 윤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했던 이 후보는 또다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.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. 윤 후보 측은 느닷없다며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거부했습니다. 후보로 선출된 우리 후보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정책 의도가 있는 것이다. 다만 이 후보 측은 행사 도중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귓속말로 직접 대화할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윤 후보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자, 두 후보의 만남은 어떻게 보셨을까요? 어차피 대선 후보가 됐고 그러면은 법적으로 토론을 하게 돼 있잖아요. 6차례 정도인가 하게 돼 있고 그 정도는 충분하거든요. 이걸 이제 이재명 후보가 꺼낸 것은 지금 대장동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책 프레임으로 바꿔보자고 이제 던진 거거든요. 그랬는데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. 제가 윤석열 후보면은 예, 특검부터 바꿔오세요. 그럼 대화할게요.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뭐 대선 과정에 앞으로 향후 국정을 끌어가는데 국민들이 판단 자료도 제공하고 본인들의 실력도 높이고 하는 데 있어서는 맞짱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야만 본인들도 실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어떤 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뭔가라는 걸 드러내게 해서 공통점의 경우는 누가 대통령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잘한 거고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윤석열 후보가 이를 피하는 건 정정당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. 아니 근데 제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라도 안 할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그 빤히 보이잖아요. 제가 볼 때도 국장님 같으시면 할 것 같은데요. 아니요, 안 합니다. 왜냐하면 대장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물고 들어가기 작전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동기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.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했을 때 별거 아닌데 국정감사 의원들 왔는데 뭐 다 내가 이렇게 잘 넘겼어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고 관훈클럽 토론회를 하면서도 뭐 기자들도 별거 아니네. 기자들 와서 뭐 중견 기자들 와서 나 물어본다는데 내가 뭐 다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.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의혹에 대해 잘못한 게 없다고 항변했습니다. 100%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? 없잖아요.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 검사일 때 이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. 이 부분 역시 특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.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불쾌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. 모종의 연관이 확인된다면 사퇴하고 책임을 지실 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? 이제 이런 건 질문이라기보다는 공격에 이제 해당될 수 있죠. 저도 봤는데 정말 질의하기 짝이 없더라고요. 일단은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주제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아 이게 뭐야 해서 그냥 관심이 확 사그러들거든요.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와 1대1 토론을 한다면 앞으로 2월 13일 후보 등록하고 난 다음에 전체 중계가 될 것이고 토론이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는 정책 같은 것들을 잘 가다듬는 것들은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미 그 성남시장 2번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갖고 있는 건 맞아요.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하고 나서 4개월 뒤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질 것이에요. 하지만 그게 주된 이유 아닐까요? 실력이 좀 부족해서. 아니 근데 그게 실력이라고 저는 보진 않지만 대장동 사태나 나머지 백현동 사태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유능이라는 것이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가 알게 됐기 때문에 토론 과정에 공격하고 또 밝혀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?
그게 더 정정당당하고 대장동 부분은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돼야 될 부분이지. 근데 검찰 경찰 수사가 좀 현찮다며요. 시원찮죠. 그래서 특검을 해야 돼. 그러니까 특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좋다는 아니 거예요. 저는 지금은 사실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기자들을 통해서 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상대 후보와의 대화도 결국 기자들의 중계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. 마주 앉아서 토론하는 것보다 기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백브리핑을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? 특히 걸어가면서는 말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. 부모님 아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입장하고 마지막 일정인데 그동안 2030 세대 만나면서 좀 어떤 느낌 드셨는지 그 한 말씀만 여론조사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어떤 기자들은 우리 기자들도 2030 세대인데 선거 전략만 2030 세대 하지 마시고 2030 기자들도 상대해달라는 2030을 따로 이벤트에서 대화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기자들이 2030이에요. 불만이 있더라도 부딪혀야 됩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 뭐 설득도 하고 아니면 말싸움도 좀 하고 말싸움 했다 또 화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정리가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. 저번에 뭐 앵커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 타러 가면서도 기자한테 대답하는 게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. 왜 왜 걸어가면서는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지금은 기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굳이 토론하고 싶으면은 누구냐면 지금 김동연 씨가 토론하자 그러잖아요. 김동연. 얼마나 토론 잘 되겠습니까? 그래서 그분하고 자기 만나가지고 먼저 그 제안을 받아서 그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기서 자기 정책을 갖다 좀 얘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윤석열을 지금 선대위도 꾸리지 않은 사람 자꾸 귀찮게 하는지. 그리고 토론 같은 게 이제 결국 말솜씨잖아요. 누가 말을 더 잘하느냐 이걸 보는 거고 자기 견해를 갖다가 좀 피력하려면 역시 기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기자회견이라든지. 그런데 백브리핑을 안 해버려? 이건 뭡니까?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잘못된 정략적 태도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대장동 사태에 대한 해명들을 제일 먼저 할 걸 요구해요. 그다음에 이 문제가 일단락 된 다음에 그다음에 또 그 정책들 가지고 토론해도 되는데 사실 뭐 기본 시리즈 외에는 또 다른 것들 내는 거 보면 굉장히 애들리브거든요. 그냥 던지고 하루마다 하나 던지고 그러니까 뭐가 당신 정책이야?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아 그냥 아이디어였다. 딱 문제가 되면 아 지금 하자는 건 아니다.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.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와 달리 법정화가 안 되어 있어요. 그래서 3번씩 하지 않아요. 그때 캠프에서 합의해서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대표적으로 아버지 부시 당시에 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빌 클린턴과 안 한다라고 하니까 클린턴 지지자들이 이 닭 옷을 입고 치킨. 왜 닭을? 치킨 게임. 아니 그 비급한 자들을 치킨이라고 그러니까. 서양에서는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도 나네요.